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5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학여행 함께 떠나볼 거예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넓이의 단위라는 거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했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확인했으니까 이번 시간 여러 가지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떤 도형들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사각형 중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그런데 이때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쌍이 있죠. 우린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불러요. 또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평행한 두 변은 두 쌍이 있다 했는데 이때 그 두 쌍 중 어느 한 쌍을 밑변이라고 하면 높이는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중요한 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두 밑변 사이에 그은 수선의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 요걸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높이를 잴 때에는 직각삼각자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수선을 그어 높이를 재면 되겠습니다. 밑변은 밑에 있는 변이나 고정된 변이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변을 말해요. 높이는 밑변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 요걸 기억해 둡시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은 걸까요? 넓이의 단위를 이용해서 구하고 또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꿔서도 구할 수 있어요. 자료 1을 만나볼게요. 자료 1은 모는 종이 위에 평행사변형이 그려져 있는 건데요. 밑변의 길이가 3cm고 높이가 4cm인 평행사변형이군요. 모는 한 칸이 1제곱cm일 때 1제곱cm짜리가 몇 개만큼 있나요? 평행사변형 안쪽에 1제곱cm짜리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제곱cm짜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모아주면 1제곱cm짜리 4개가 더 나오죠. 따라서 1제곱cm짜리가 모두 12개이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12제곱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는 칸의 수를 세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였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잘라줄 거예요. 자료 2를 보세요. 자료 2에서는 어때요? 평행사변형을 선대로 잘라주었더니 왼쪽에 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그것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어붙여주세요. 그랬더니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된단 말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바뀌었으니 결국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런데 직사각형의 가로는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고 직사각형의 세로는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 대신에 밑변의 길이, 세로 대신에 높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밑변의 길이가 3cm로 모두 같고 높이가 4cm로 모두 같다면 그런데 사실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밑변의 길이가 3cm, 높이가 4cm인 평행사변형은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으니까요. 모양이 달라도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라면
밑변의 길이가 3cm고 높이가 4cm라고 했을 때 그 넓이는 12제곱cm로 똑같아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모양이 달라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기억해 둘 수 있죠? 이번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에서 한 변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이 변에 수직인 선분을 딱 그어주세요. 그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변은 3개죠? 그때 어느 한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과 높이를 확인해 보았답니다. 자료 3을 볼게요. 모는 종이에 밑변의 길이가 6cm, 높이가 4cm인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걸까요? 삼각형 안쪽에 1제곱cm짜리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 부분들을 모아주었더니 1제곱cm짜리가 4개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1제곱cm짜리가 모두 12개인 것과 같아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12제곱cm예요. 그런데 매번 모는 종이 위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삼각형을 잘라서 모양을 바꿔서 구해보기도 하고 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삼각형 2개를 이어붙여 모양을 새롭게 바꿔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료 4를 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 2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주었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에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그 밑변 곱하기 높이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6cm, 세로가 4cm니까 24cm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그것을 2로 나누어 12제곱cm가 된다. 모는 종이를 활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이걸 통하여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나누기 2와 같고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이므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삼각형 2개를 이어붙이는 방법으로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5를 볼게요. 같은 삼각형을요. 높이의 반만큼으로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위쪽에 생긴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돌려 이어붙이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겠네요.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6cm고 높이는 처음 삼각형 높이인 4cm의 반만큼인 2cm예요.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6 곱하기 2, 그래서 12제곱cm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12제곱cm가 되죠.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고 이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의 반만큼과 같더라. 높이의 반이니까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된다. 역시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자료 6을 볼게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8cm,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4cm인 마름모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마름모를 2개의 대각선을 그어서 잘라보면 4개의 삼각형이 되죠. 이럴 때는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럼 한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니까 4 곱하기 2는 8이고 이걸 2로 나누면 4제곱cm가 되죠. 이런 삼각형이 4개가 모였으니 넓이는 12제곱cm가 되는 거예요. 또는 마름모를
한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두 개의 삼각형을 이어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되는데요.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 밑변의 길이는 처음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고 높이는 다른 대각선 길이 나누기 2만큼에 해당이 되니까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보다 좀 더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료 7을 볼게요. 마름모 바깥쪽에 네 꼭지점을 지나는 직사각형을 그려줘요. 그럼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요. 직사각형의 가로는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고 직사각형의 세로는 마름모의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마름모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니까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해가 되었죠? 그러나 소개한 이런 방법 외에도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엔 사다리꼴의 넓이도 구해 볼 거예요.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 이것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다리꼴은요,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 하는데 이때 두 밑변 중 한 밑변을 윗변, 다른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할 거고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하나를 더 준비하여 돌려서 이어 붙여주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렇다면 이때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만큼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네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런데 이 밑변의 길이는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거잖아요.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통해 구할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만큼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가 5m, 아랫변의 길이가 11m, 높이가 6m라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5 더하기 11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통해서 그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다가 11을 더하면 16이죠?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눴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익혀둬야겠네요. 이번 시간 평행사변형, 삼각형, 마름모,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봤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다.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 공식들을 반드시 꼭꼭 외워두자고요.